제목이 정말로 의미심장한데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사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하. 2021년, 결혼 20년 차 아내가요, 남편이 말기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간병을 하려고 직장까지 관둡니다. 그리고 한 1년이 넘게 간병을 열심히 했는데요.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는 슬픈 사연인데요. 네. 아내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휴대전화도 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휴대전화에서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아이고. 안타까움이 들다가 이담 아나운서 얘기처럼 안타까움이 들었다가 이 내연녀라는 세 글자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남편과 내연녀의 관계는 수년간 좀 지속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발병을 알게 되기 아마 전부터일 수도 있죠. 아내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1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했는데 세상에. 남편은 이미 돌아가고 말 한마디도 건넬 수 없는 형편이 됐는데 이제 와서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되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세상에. 더군다나 투병 중에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그 모습마저도 좀 비하하는 내용?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 문자로 그런 내용을 나눴더라고요, 세상에.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정말 부적절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복장이 터지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무슨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진대 보세요, 이 남편, 물론 고인이 된 건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이 과정이 너무 기가 차잖아요. 자신을, 직장도 그만두고 자신을 간병하는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요? 간병 태도, 그 내연녀와 문자질로 아내의 간병 태도를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내 외모를 비하해요? 하재건 평론가, 이거는 진짜 배신감을 넘어 충격 그 자체예요, 진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부인이 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 자신을 지금 간호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인을 배신하고 비하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부인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이고, 첫 번째 충격은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 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은 간호하는 나를 남편이 비난하고 아우. 오히려 비웃고 있었다. 네. 두 가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인이 막 고민을 하다가 남편의 내연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당신이라도 나한테 사과를 해라 아하. 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그 내연녀가 한 말은 뭐냐면 네. 나는 당신의 남편하고 내연관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 남편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그것은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었다. 그 이후의 관계를 이어간 것도 당신 남편의 협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를 유지한 것이었다라고 내연녀는 주장했습니다.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이 웬만하면 데시벨이 안 올라가시는 분인데 지금 굉장히 하재근 평론가님 분노하셨어요. 그만큼 이 아내분이 받아들이기엔 충격 그 자체고 배신감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양나래 변호사님, 내연녀라는 사람 진짜 뻔뻔하게 그지없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기만 해도 화가 날 텐데 뭐 사죄하는 태도도 전혀 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 고통은 더 큽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도 그 상간녀한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뻔뻔하게 나오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맞아요.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법원에 갔으니까 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어머. 오히려 더 뻔뻔하게요. 이것 봐라, 왜 이러냐. 나는 피해자다. 어머. 그리고 아니 당신이 유족이니까 내가 피해자인 걸 대신 배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머. 하면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내가 배상을 받아야 된다. 어머.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뻔뻔녀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법원은 강제적인 관계였다는 내연녀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남편과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 수년간 부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서 간병을 하던 아내에 대한 욕설까지 했다고 판시합니다. 이에 따라 내연녀는 아내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는데, 5천만 원이면 비교적 간통 내지는
부정행위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치고는 상당히 높습니다. 수년간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반하장의 허위 주장을 하였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돈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간병하던 남편이 사망하고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의 불륜, 상당히 씁쓸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을 텐데 이를 두고도 내연녀가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니 적어도 내연녀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짚어줌으로써 그나마 아내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판결이었던 것 같아서 일단은 위안은 됩니다만 5천만 원을 위자료로 받은 아내분, 이 5천만 원이 그 상실감, 허탈감, 분노, 배신 이걸 달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 아내분 상당 기간 정신적 치료도 뭔가 이 위안이 되는 힐링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